묻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은 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 방금 그 드레스덴에서 또 말씀하셨던 그 통일의 비전, 즉 전쟁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있는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외에도 우리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의 태풍 고에서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까지 미국과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후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는 개발의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준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전체적인 무역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한국은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것은 양국 고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이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이것은 환태평양 파트너십 즉 TPP의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 다시 한번 파트너십에 감사드리고 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노력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 만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 국민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양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의 도움이 되는지 또 안보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국 측 기자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지명이 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준영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SBS 정준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질문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달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중심으로 한 통일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께서 조금 전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으로 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 두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다시 연기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정상께서 구체적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또 국방 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그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맞춘 상태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는 맞추는 상태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 상태에서 유연한 그 어떤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정말 그 남북의 그 상생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그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 한미 양국은 이 한미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행되어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그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2015년 현재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국의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From Reuters, Matt Spitalnik. 로이터에서 왔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Madam President.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 제재 조치 수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 그 유럽 지도자들이 이 제재 조치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를 좀 연기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세계적인 그 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동 평화 그러한 그 추구를 이제 그 포기하실 생각인지요?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다,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박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그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공통의 이 지역의 안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만일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 분쟁 일본과 이러한 그 과거의 잔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지도자들과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몇 주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계속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I have been deeply encouraged by 나는 the unity that you've seen 우리의 between the 단결, United States, 즉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 and many countries 그리고 around the 다른 globe, 전 세계 uniformly 국가들과의 condemning 단결에 Russia's 대해서 상당히 actions 고무되어 in 있습니다. 그 annexing Crimea,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점령한 데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결을 해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더 이상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 내정 간섭을 하지 말고 또 어떤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데 있어서 단결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일관성 있게 제재 조치를 잘 계산을 해서 어떤 그 러시아의 행동을 그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재 조치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제네바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제네바 협정의 의무를 계속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앰네스티를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적인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크라이나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아주 적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위원회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또 우크라이나 외에 그 헌법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즉 키예프 정부는 그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반대입니다. 러시아는 분명하게 지금 이 건물을 점령한 그 친러시아 쪽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또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럽 지도자들하고 주요 지도자들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또 그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나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네바 협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인 그 타겟가 된 그러한 제재 조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일 러시아의 어떤 급격한 그러한 행동 변화를 보지 않는다면은 볼 수가 없다면은 물론 가정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기보다만은 우리가 이미 그 토대 기초는 다 바꿔놨다라는 거죠. 만일 긴장이 더욱더 고조된다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좀 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개입을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산업 분야별 그러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또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주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하고 또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바깥에도 많은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만이 어떤 그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평가, 뭐 그쪽의 평가하고 그 정도의 그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긴밀한 공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노력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겟된 제재 조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다른 러시아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러시아가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취할 조치를 미리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 문제는 뭐 60년, 70년, 8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6개월에서 9개월의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역할 중에 하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해로서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 이 문제를 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어느 정도 양쪽이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그 반드시 해결돼야만 할 것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 어려운 결단을 낼 수 있는 정치적인 의지가 양측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바스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조치를 하면서 즉 하마스와 다시 대화를 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선택한 그런 행동 중에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케리 장관의 아주 너무나 그 열정적인 그런 노력을 지지합니다. 지금 아주 상당히 그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뭐 어느 정도 그 휴지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어떤 대안을 봐야 될 그러한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가능성이 아닌
Jewish state of Israel and the 민주적인 Palestinians have a 그 state.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가 또 팔레스타인 국가 그러니까 Folks 동시에 can 공존할 수 posture, 있는 그런 진지한 can, 시나리오가 cling to 나한테 maximalist 그렇게 positions, 진지한 but 시나리오를 또 제출한 realistically,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here's one door. 뭐 생각을 And 할 that 수도 is 있겠지만 the two parties 현실적으로 봤을 getting 때 together, 뭐냐 making some very 양측이 difficult political 함께 compromises, 만나서 아주 어려운 in 정치적인 order to secure 타협을 the 할 future 수밖에 없는 of 것입니다. both Israelis and 그것만이 Palestinians for future generations. 이스라엘과 We have 그 not yet 팔레스타인이 seen 미래 them 세대를 walk through 위해서 that door. 평화를 얻을 수가 We 있습니다. will 그런데 continue to 아직까지는 그 encourage them 문으로 to walk 나아가지를 through that 않았습니다. door. Do I 그렇지만은 expect 그 문으로 that they will 나아가라고 walk through 계속 that door 독려할 next week?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문으로 Next 나갈 month? 것이냐, 다음 달에 Or 그 even, 둘이 그 문으로 in the 나갈 course of the 것이냐, next 6 아니면 months? 뭐 다음 No. 6개월 동안 만에 그 Are we 문으로 going to 나갈 continue to try 것이냐? to offer 아닙니다. constructive, 하지만 우리는 계속 approaches, 건설적인 that 접근 could 방식을 제공할 lead them to 것이고 go ahead and, 그래서 take 그들이 those steps? 그러한 한 Absolutely, 걸음 and I 한 make 걸음 no 나아갈 apologies for that. 수 It's 있는 the 그런 right thing to 방향을 do. 제시할 It's 것입니다. important and it's 우리는 in 잘못한 것이 전혀 America's 없다라고 national interests as 생각합니다. well as, 왜냐하면 the 그들이 interests of, 화합하고 또 the 평화를 region 유지하는 and 것이 the 미국의 interests of 이해, Israel. 지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로 안보에서 이해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우리 그 희생자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우선 그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그 한미일 3국 정상 회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 특히 오바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세 나라가 공조를 해가자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 전에 그 일본의 그 지도자가 보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다마를 그 역대 정부가 쭉 내각이 계승해 왔는데 그것을 계승하겠다. 또 그 일본 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성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을 위해서 힘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처럼의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이것이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때 그 아베 그 총리께서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어떤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한일 외교부의 그 국장급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그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그 어떤 신뢰의 끈이 다시 또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루었던 그 어떤 협력하자는 그런 모멘텀이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그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 최소한의 어떤 그 모멘텀도 좀 살려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피해자 그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경우에는 다 돌아가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55분밖에 남지 않은 고령의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그 성의 있는 그 어떤 노력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보인다면 만약에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진정성 있는 그 실천 그런 게 따르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그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는가. 또 저도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나 이런 공조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이런 일방적으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의 속담같이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